녹음을 보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그래야 좀 알게. 너무 수업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아 그런가요? 한장하게 좋아. 한장하게 좋대. 한 분만 좋다고? 한장하게 좋대요. 한장. 그 중에 1인입니다. 그런 의미로 커피 한 잔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았어. 원두 커피. 네네. 교수님도 뭔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좀 읽어보셨나요? 또는 지금 우리가 주제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뭐 100% 동의하죠. 근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보통 사람 안 하게 되잖아요. 뭔가 첫째, 뭔가 내가 항상 소망하고 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인간, 인류의 건강,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통, 인류가 가지고 있는 힘든 점이 있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외람된 입장인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달라요. 그게 좀 지금 와서 보니까 남달랐어요. 근데 이제 무릇 다 동기가 있는데 저한테도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자체도 시간이 나면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문제가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어린 마음에서는 안타깝게 보고 야, 저 문제들을 어떻게 저렇게 갖고 있고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부분들이 그 동기화가 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한지도 나는 몰랐고 말하자면 제가 20대 말에 독일을 가서 공부를 하고자 했거든요. 심리학을. 했는데 그때 내가 뭐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조차도 잘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에 관심 갖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인간이나 인류가 갖고 있는 힘든 고통 있죠. 그 부분에서의 그 해방,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가 그런 것들이 내가 이걸 공부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치료 기법, 거기에 맞는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찾고 싶어서 제가 그러나 그때는 정보가 뭐 이렇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나름대로 독일을 가게 되면 아주 그냥 전형적인 실학을 공부하든가 아니면 철학. 아니면 정신분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아웃라인 계획을 갖고 떠났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보도 없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독일에 가서 막상 가니까 그런 내 생각은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가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서관에서 파묻혀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같은 유학생은 그 불리함이 또 있어요.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도 뭘까요? 언어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가서 말이 안 나오고 레포트를 쓰고 이런데 막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걔네들보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도 내용 공부하니까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도서관에서 살면서 공부해요. 그런데 사람이 또 거기 간다고 아침 저녁으로 막 공부만 하고 그렇게 못해요. 왜? 머리가 터질 지경이 되니까. 그러면 약간 휴식도 취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거기 또 이제 운동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가는데 나는 거기에 가면서 독일에서의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매료됐었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구경한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시간을 조금 난다 싶어서 거기에 도서관을 이렇게 살피고 가봤어요. 근데 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잘해놓은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 책만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 책들이 오는 오래된 이 깊은 내용 이런 것들을 진짜 보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진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연히 이제 심리학 쪽에 그쪽 파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그래서 도서관에 쭉 거기 있는 책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벌써 제목만 이렇게 보더라도 막 가슴이 설레는 거야. 이제 나는 그때는 학구 막 이런 것들에 막 거기 몰입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책이 그냥 우연히 눈에 띄어서 그 책을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새롭기도 하고 심상치가 않고 거기에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이 먼저 보이니까 거기 있는 그림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림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시간을 내서 좀 옆에 앉아서 천천히 1장부터 서문부터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갔었는데 야 거기에 적혀 있는 글들이 처음 읽어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매료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그때 뭐 그 무슨 지식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쭉 읽어가는데 내용이 어쩌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반영을 한 글이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게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해결안 같은 것들 그런 걸 보고 제가 반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거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틈만 나면은 거기 가서 그 책을 보고 근데 거기에 이 책의 이름이 뭔가 했던 부분이 제가 전공했던 심상치료 있죠. 그 책에 아주 거기에서는 유명한 심상치료에 관련된 거기 이 심상치료의 원래 원조는 한스 칼 로이너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스 칼 로이너. HANS 그 다음에 KARL 그 다음에 로이너는 LEUNER 이렇게 한스 칼 로이너. 독일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 오늘 반갑게도 이제 저희가 책을 이렇게 쭉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짚어 나가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스 칼 로이너 있죠. 그 장도 한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책이 상당히 흥미진진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한스 칼 로이너는 81페이지. 이걸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집에서 한번 쭉 먼저 읽고 오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또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면 제 하는 내용이 더 알차게 들릴 거예요. 처음 듣는 것보다도 2번, 3번 이렇게 듣고 나서 이 얘기 듣게 되면은 굉장히 이 재미가 한층 더하죠. 근데 예컨대 그 책에서도 지금 이 책도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 그림. 이게 그 유명한 꽃심상 사례예요. 이게 지금 92쪽 그리고 98쪽 이거 있잖아요. 이게 유명한 이 심상치료에서는 아주 이 심상치료하고 독일의 KB 심리치료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꽃심상이 무시무시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설명드렸는데 그 책도 보니까 이렇게 사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 그 젊은 나로서는 얼마나 관심이 가겠냐고. 이 꽃이 도대체 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를 공부하는데 웬 꽃이냐고. 내가 스스로 해석을 못하는데 근데 뭔가가 굉장히 심오한 뜻이 내포된 것 같아. 그렇다고 막 공부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것을 내팽개치고 이것만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야 빨리 우리 지금 심리학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과정이 있는데 빨리 학사 석사를 마치자. 그리고 이것을 전공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틈이 시간 나면은 나는 대로 이 책에 저는 매료되고 마음에 들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독일에 간 것도 막연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우연의 일치였는데 또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로이너가 쓴 책이에요. 근데 그때는 지금에 왔으니까 그나마 제가 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같이 토의하니까 보람도 느끼지만 그때는 이 공부한다고 얘기했으면 축복이 아니라 아니 참 미스터초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독일까지 유학 와서 어떻게 고작 심리학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학까지 가게 되면 뭐 경영학, 경제학, 뭐 의학 이렇게 해서 빨리 거기 가서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심리학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나는 내 자체가 막 좋아서 좋아하니까 미스터 제가 좀 이상한 애인 거야 거기서. 근데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다 개성으로 사는 거야 이제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것을 만났고 점차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면서 이것으로 이제 논문도 쓰고 시간 나는 대로 이것을 이제 실제로 하는 곳을 알아가지고 그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컨퍼런스가 있어요. 워크숍 같은 거.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은 멀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그 여름이나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 훌륭한 휴양지에 가게 되면 보통 사람도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아주 상급인 호텔 있죠. 그런 걸 통으로 빌려서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 동안 또는 워크숍이 열리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거기에 딱 자기가 이제 거기 그 체류하면서 홀에 와서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한 그 큰 것을 나는 그때 만난 것이었는데 어리고 그땐 잘 몰랐죠. 인상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때 그 컨퍼런스에 오게 되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 말하자면 전국에서 거기서 얘기하면 독일 정전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독일이라고 그 독일 전역이라고 오게 되면 독일어권 전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서로 그 교류하고 관계가 그렇다면 어디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어떤 또 비슷해요. 그리고 옆에 주변 나라에서도 마치 우리가 영어 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유럽에서는 그 주변 국가들도 독일어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공부도 하러 오고.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게 이 심상치료를 공부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돼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그 자기 현장에서 상담도 하고 환자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얻어진 그런 노하우고 막 궁금한 것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걸로 막 그런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모두 모아서 가족을 데리고 휴양차 와서 컨퍼런스에서 다 소개를 하고 그런 케이스는 나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는 그 교환하는 그 부분이 정말로 보람된 시절이었어요. 그런 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한국을 오래전부터 떠나고 그동안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는데 한국도 좀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쫙 가고 있는 줄만 착각을 했었지.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세상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저는 독일에서 모두 17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독일에 간 사람 중에서도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학위를 하고 거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자연스럽고 그때는 다 아는 친구들이 독일 친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친해지면서 졸업하면 뭐 할래? 라고 하는데 그 몇 가까운 친구들하고 우리가 그 심리치료 그 센터를 열자. 그때는 막 그런 얘기 듣는 게 막 설레었어요. 왜냐면 독일 그 친구들은 내가 독일인 그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할 테니까 너는 거기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면 딱 맞겠다. 그래서 좋다. 해서 그렇게 활동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 나라는 자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법 시스템도 다르고 활동하고 공부하는 게 다르는데 그냥 거기서는 학교를 그 독일에서 대학교를 이걸로 분야로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은 말하자면 그 나오는 그 학위가 디플롬이에요. 디플롬이 무슨 뜻이냐면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도 같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 학제가 그 독일 걔네들이 그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렇게 학위를 했다,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은 독일에서 공부했군요 이렇게 끝나지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쪽 학위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플롬 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마기스터 코스를 받았느냐. 마기스터라고, 그걸 나중에 한번 제 스페링을 찾아보겠습니다. 디플로마라고 하잖아요. 디플롬하고 마기스터 두 코스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대학교가 탄생해서 오래 몇백 년 전부터 거기에서 졸업하게 되면 받는 게 마기스터 코스였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이제 응용, 기술 이런 게 요구되면서 그런 공부도 필요하다 해서 마기스터 코스가 쭉 정통적으로 그 받는 학위 코스인데, 그 옆에다가 이제 학위 코스, 저기 디플롬 코스를 만들어서 같이 두 개를 그 따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디플롬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는 바로 가서 이제 이걸 개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 건물에도 1층에는 정신과 이렇게 병원이 있잖아요. 정신과 이렇게 동네에서 2층은 우리 공부하는 거 있죠. 그 똑같은 똑같은 자격 똑같은 걸로 1, 2층 있는 게 흔한 일이에요. 맞으면 우리는 뭐 의료행위다 뭐다 뭐 민감하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상담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보험에서 다 나와요. 개인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안정된 활동이에요. 여기서 의료비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돼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는 의사한테서 받을 때만 그 의료 그게 있잖아요. 이 상담 받으면 의료 없어요. 네. 그건 아시죠?